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즈니스와 마케팅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아, 정말 그래요. 특히 최첨단 기술이 막 겹겹이 쌓여있는 핀테크, 그러니까 금융기술의 세계로 들어오면 갑자기 그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모든 게 불투명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완벽한 기술을 가졌고 수수료도 업계 최저인데 이상하게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사라지는 스타트업들이 정말 수두룩하죠. 도대체 원인이 뭔지 엑스레이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주 강력한 문서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아, 그 유명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핀테크 연구소와 핀테크 투데이의 임명수 대표가 특별 연재로 기획한 AI 시대 핀테크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심층 분석 자료입니다. 뛰어난 기능인의 파격적인 혜택만으로 승부하려던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도대체 왜 고객을 모으는 데 실패하고 자본만 소모하고 있는지 그 뼈아픈 현실의 근본 원인을 아주 철저하게 해부합니다. 와, 뼈아픈 현실의 해부라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냥 막연한 훈수가 아닙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즉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완벽한 마케팅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좋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 설계도의 작동 원리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저희의 핵심 미션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화두부터 바로 던져보죠. 네, 서문부터 아주 묵직하죠. 맞아요. 문서를 펼치면 아주 날카로운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핀테크가 혁신적이라는 건 사실 누구나 알잖아요. 송금도 1초면 되고 대출 심사도 터치 몇 번이면 끝나고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수많은 기업이 소리 소문 없이 망하는 걸까요? 문서는 이들이 바로 혁신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혁신의 함정. 이게 스타트업 씬에서 흔히 발견되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를 정확히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술적인 기능의 우위나 당장의 가격 경쟁에만 매몰되어서 고객과 관계를 맺는 마케팅의 본질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 앱이 속도도 제일 빠르고 혜택도 제일 좋으니까 런칭만 하면 고객이 알아서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이라는 굉장히 순진한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아, 진짜 흔한 착각이잖아요. 좋은 제품이 무조건 팔린다는 생각. 하지만 시장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명수 대표는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마케팅은 더 이상 감각이 아니다. 데이터와 AI, 그리고 신뢰가 만드는 과학이다. 와, 마케팅은 과학이다. 멋진 말이네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소수 크리에이터들만의 어떤 예술 작품으로 볼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과학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확 이해가 되네요.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수백억을 투자해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엔진을 단 하이퍼카를 딱 만들어놨는데 하이퍼카 좋죠. 근데 정작 고객이 그 차문을 열고 탈 수 있게 만드는 문손잡이를 간 만들었거나 그 차가 고객의 집 앞까지 부드럽게 달려갈 도로를 까는 방법을 완전히 까먹은 것과 똑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도로가 엉망인데 차가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기술이 하이퍼카의 엔진이라면 그 차가 달릴 수 있게 평탄하게 다져진 도로가 바로 마케팅과 고객의 신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너져버린 도로를 어떻게 다시 튼튼하게 설계할 것인가가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제1장에서 전체 마케팅 설계도를 세 가지의 거대한 기둥으로 나눕니다. 세 가지 기둥이요? 어떤 건가요? 첫째는 파운데이션, 즉 디지털 마케팅의 기초와 고객 여정의 이해입니다. 둘째는 이노베이션, 수집된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혁신이죠. 파운데이션, 이노베이션,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 셋째는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글로벌 벤치마크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죠. 이 세 가지 뼈대가 과거의 낡은 방식을 어떻게 대체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솔직히 기존의 금융 마케팅을 돌아보면 정말 비효율의 극치였잖아요. 과거에는 없댔죠. 막 고객이 지금 당장 뭘 원하는지 데이터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금융권 바닥에서 20년을 굴렀는데 내 직감상 이번 달은 이 적금 상품이 무조건 대박난다. 이런 주먹구구식이었거든요. 네, 직감과 경험에만 의존하던 시대였죠. 게다가 그냥 거대한 메가폰을 들고 대중을 향해 똑같은 메시지를 소리치는 그런 물량 중심의 마케팅이었고요. 사실 과거에는 매체가 TV나 신문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방향 메가폰 방식이 어느 정도 통하긴 했습니다. 아, 매체 자체가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문서는 현재와 미래의 긍정적 대안으로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의 초개인화를 제시합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아무래도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고객들의 행동 패턴과 미디어 소비 채널이 셀 수 없이 파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거리에 메가폰을 들고 나가는 대신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고객이 진짜 존재하는 길목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하,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은 상품을 들이미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 그 고객 한 명 한 명의 맥락에 맞는 양방향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기둥의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현실적인 부정적 시각 하나 던져볼게요. 초개인화된 양방향 소통, 당연히 이커머스 쇼핑몰이라면 너무 좋죠. 네, 이커머스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어제 장바구니에 담아둔 운동화를 귀신같이 알고 오늘 할인 쿠폰을 띄워주는 시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일반 상품이 아니라 금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금융산업의 특수성 말씀이시군요. 네. 내 전 재산이 오가는 곳인데 마케팅을 한답시고 내 소비 패턴을 너무 깊이 파고들거나 막 가벼운 농담을 던지는 식으로 소통하면 당장 금융감독원 같은 규제기관의 철퇴를 맞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 제2장에서 다루는 핀테크 마케팅의 특수성입니다. 특수성이요. 시청자분들도 커다란 양팔 저울 하나를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강력한 금융광고 규제 준수라는 무거운 방어의 추가 올려져 있습니다. 방어, 확실히 금융은 보수적이니까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기술적 혁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이라는 성장의 추가 올려져 있죠. 스타트업들이 흔히 토로하는 불만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아, 규제 때문에 혁신을 못하겠다는 불만인가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AI로 기가 막힌 초개인화 타겟팅을 기획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개인정보 규제 때문에 다 잘려나간다.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하소연이죠. 맞아요. 뉴스만 봐도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통과하느라 1년을 허비했다는 기사가 막 쏟아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성장을 만들어내나요? 이 문서는 그 부정적인 불평에 머물지 않고 아주 탁월한 대안적 통찰을 제안합니다. 규제를 억지로 피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기술을 신뢰라는 무기로 시각화하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기술을 신뢰로 시각화하라.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맞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 아, 규제 준수 자체가 우리가 믿을 만한 기업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군요. 네, 자극적인 카피로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 규제 안에서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가장 강력한 핀테크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와, 룰을 지키고 보안을 철저히 하는 그 답답해 보이던 과정이 마케팅의 본질이 된다니 시각이 확 트이네요. 예를 들어 앱을 켤 때 현재 당신의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 악성 앱이 없는지 3초간 스캔합니다. 라고 띄워주는 것 자체가 마케팅인 거군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게 바로 신뢰의 시각화죠. 자, 그럼 그렇게 신뢰를 얻어서 고객이 우리 앱을 스마트폰에 딱 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끝난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보통 앱 깔고 며칠 안 쓰면 바로 삭제해버리잖아요. 한번 들어온 고객을 어떻게 꽉 붙잡아둘 것인가 여정의 단계로 넘어가야겠네요. 제3장과 4장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앱을 설치하는 인지 단계부터 처음 계좌를 연결하는 온보딩, 실제로 이체를 해보는 활용, 그리고 친구에게 추천하는 확산까지. 인지, 온보딩, 활용, 확산. 네, 이 전체 여정은 그냥 한 번 하고 끊어지는 선이 아닙니다. 숫자 8을 눕혀놓은 무한대, 인피니티 모양의 거대한 루프처럼 계속 순환해야 합니다. 아, 끊임없이 도는 루프군요. 이 고객 여정의 톱니바퀴를 제5장에서 설명하는 그로스 해킹, 즉 성장을 해킹하는 시스템이 쉼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크로스 해킹. 마케팅 업계에서는 워낙 유명한 단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 건지 그 작동 과정을 좀 쪼개서 설명해 주시죠. 총 4단계의 톱니바퀴로 움직입니다. 첫째는 데이터 컬렉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군요. 네, 고객이 우리 앱 안에서 어디를 클릭하고 어디서 멈추는지 조용히 수집하는 거죠. 둘째는 AI 애널리시스입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왜 고객이 여기서 앱을 나갔을까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셋째는 래피드 테스팅입니다. 빠른 테스트, A/B 테스트 같은 건가요? 네네, 서로 다른 해결책을 소규모 그룹에게 빠르게 던져보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는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단계예요. 맞아요. 테스트 결과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식을 전체 시스템에 적용해 전환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 4단계가 무한 반복됩니다.
메커니즘을 들으니까 머릿속에 그림은 딱 그려지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죠. 네, 어떤 상황이 좋을까요? 만약 어떤 사용자가 내 계좌 연결하기 화면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막상 비밀번호 치는 게 귀찮아서 화면을 끄려고 멈칫하는 그 찰나에 이 4단계가 어떻게 개입하는 건가요? 아주 현실적인 예시네요. 고객이 그 화면에서 5초 이상 머무르며 스크롤을 멈췄다는 행동 자체를 AI가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아, 5초 멈춘 게 데이터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분석하죠. 아, 이 고객 이탈 위험이 70%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바로요. 네, A그룹 고객에게는 계좌 연결 시 연 2% 추가 금리 혜택을 팝업으로 띄우고 B그룹에게는 3초면 안전하게 연결됩니다. 라는 신뢰 강조 메시지를 띄웁니다. 오, 혜택과 신뢰를 동시에 테스트하는 거네요. 만약 B그룹, 즉 신뢰를 강조한 쪽의 클릭률이 20% 더 높게 나왔다면 앞으로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는 그 메시지를 자동으로 송출하게끔 최적화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와,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예요. 고객 한 명 한 명의 옆에 인공지능 개인 트레이너가 24시간 찰싹 붙어 있는 거랑 똑같네요. 트레이너 비유 좋네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PT를 받을 때 트레이너가 내 심박수나 호흡을 딱 보고 아, 이 사람 지금 바벨 내려놓고 포기하겠구나 싶을 때 옆에서 2개만 더 하시면 물 한 잔 드릴게요 하고 에너지를 딱 주잖아요. 맞아요. 포기하지 않게 넛지를 주죠. 고객이 우리 금융앱에서 길을 잃거나 포기하려는 그 미세한 징후를 딱 알아채고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리스크, 부정적인 시각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방금 설명해드린 이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AI 테스트 과정이 자본도 부족하고 개발자도 몇 명 없는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들릴까요? 아, 뻔하죠. 어휴, 숨 막혀. 데이터 수집망을 언제 다 구축하고 언제 테스트를 돌리나. 이건 인력 빵빵한 대기업들이나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인스타 광고나 돌리자 하고 지레 포기해버리겠죠? 요새는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솔루션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엄청난 초기 자본이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대규모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려 들지 말고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송금하기 버튼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지 아니면 검은색으로 할지 이 2가지만 일주일 동안 A/B 테스트를 돌려보는 겁니다. 아, 버튼 색깔 하나 바꾸는 것부터요? 네, 이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일상화되는 것, 그것이 이 문서에서 말하는 그로스 해킹의 진짜 무기입니다.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적인 도구라는 거죠. 거창한 시스템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개선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자, 근데 이렇게 트레이너처럼 촘촘하게 고객을 관리한다고 치더라도요. 앞서 우리가 제2작에서 핀테크는 신뢰가 생명이라고 거듭 강조했잖아요. 네, 신뢰가 없으면 끝이죠. 아무리 좋은 AI 시스템이 있어도 어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기 앱 썼더니 내 개인정보 털린 것 같다 라는 오해 섞인 글이 하나라도 딱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뱅크런 사태 터지고 회사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6장으로 넘어가면 성장을 위한 마케팅만큼이나 중요한 평판 자본 관리가 나옵니다. 문서는 이것을 아주 예민한 레이더 시스템에 비유합니다. 레이더 시스템이요? 위험을 감지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홍보팀 직원이 일일이 뉴스를 검색했다면 이제는 AI 텍스트 분석 기술이 24시간 웹상의 온갖 커뮤니티와 SNS를 스캐닝합니다. 와, 24시간 내내요? 네, 우리 브랜드와 관련된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들이 임계치를 넘으면 즉시 경고를 보내서 위기가 번지기 전에 방어망을 치는 조기 발견 시스템이죠. 부정적인 여론을 막는 방패 역할이네요. 그런데 동시에 고객들이 앱스토어에 남긴 긍정적인 리뷰나 칭찬 같은 것들은 또 신뢰 자산으로 전환시켜서 최고의 마케팅 무기로 써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일종의 평판의 자본화입니다. 그렇다면 제7장으로 넘어가서 이 거대한 방어와 공격 시스템을 현실에서 굴리기 위해 도대체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 걸까요? 그 구체적인 실전 도구들이 바로 AI 마케팅 솔루션 툴킷입니다. 문서는 스타트업부터 대형 엔터프라이즈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는 3개의 투명한 판, 즉 레이어가 겹쳐진 구조를 제시합니다. 3개의 레이어요? 제일 밑에는 뭐가 있나요? 제일 밑바닥에는 액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CRM, 즉 고객 관계 관리 자동화 솔루션들이죠.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푸시 알림을 쏘는 실질적인 실행 단계를 맡습니다. 행동을 담당하는 층이군요. 그 다음은요? 그 위에는 애널리틱스 레이어가 올라갑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고객의 과거 행동 데이터를 학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형 AI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고요? 네, 이 고객이 일주일 뒤에 탈퇴할 확률이 몇 %인지, 또 평생 우리에게 얼마의 가치, 즉 LTV를 가져다 줄 고객인들을 계산해냅니다. 와, 실행하는 층이 있고 예측하는 층이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꼭대기에 크리에이티브 레이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요즘 정말 핫한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네, 마케팅 컨텐츠를 만드는 층이죠. 제가 여기서 아주 심각한 푸시백, 그러니까 반론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사실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하는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환각 문제가 있잖아요. 치명적인 단점이죠. 만약 우리가 마케팅 효율을 높이겠다고 AI한테 광고 문구를 전적으로 맡겼는데 얘가 갑자기 미쳐서 지금 당장 대출 받으시면 한 달 뒤에 수익률 20% 무조건 보장합니다. 이런 미친 소리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뿌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건 규제 위반을 넘어서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엄청난 리스크 아닙니까? 아, 정말 훌륭하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생성형 AI의 환각과 편향성은 금융 마케팅에서 말 그대로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임명수 대표의 분석도 바로 그 지점을 아주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라고 나오나요? 그래서 이 도구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세 개의 레이어가 겹쳐진 안전망 구조로 설계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 세 겹의 레이어가 서로를 통제한다는 뜻인가요? 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위층의 생성형 AI가 맘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그 밑에 있는 애널리틱스와 액션 레이어가 단단한 족쇄자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울타리요? 예측형 AI가 먼저 이 고객에게는 절대 투자 수익률을 언급하지 말고 수수료 절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는 정확한 데이터와 규제의 테두리를 설정해 줍니다. 가이드라인을 딱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생성형 AI는 오직 그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10개, 20개의 다양한 카피 초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 철저하게 통제된 상상력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출 직전에는 반드시 인간 마케터의 최종 검수 시스템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리스크 없이 AI의 생산성을 온전히 비즈니스 시너지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게 문서의 핵심 대안입니다. 과장 광고를 막는 안전 울타리 안에서만 보조 도구로서 창의력을 부리게 만든다는 거군요. 이제 마케팅의 무기와 방어막이 아주 완벽하게 세팅된 느낌입니다. 네, 기본기가 탄탄해졌죠. 자, 근데 이렇게 우리 회사가 완벽한 AI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도 경쟁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조만간 다 비슷한 툴을 쓰지 않겠습니까? 결국 도구가 평준화된 시장에서 어떻게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제 8장부터 10장까지의 마지막 숙제일 텐데요. 그래서 문서는 궁극의 차별화 전략으로 ESG 경영과 AI 기술 기반 혁신의 교집합을 꺼내듭니다. ESG요? 보통 비즈니스 씬에서 ESG라고 하면 투명성이나 환경보호, 사회공헌 같은 일종의 착한 기업 코스프레나 그냥 써야 하는 비용 정도로 치부하는 부정적인 시선도 많지 않나요? 사실 그런 오해가 많죠. 하지만 핀테크 산업에서 ESG는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투명성과 포용성을 증명하는 아주 날카롭고 강력한 비즈니스 차별화 무기입니다. 바로 초개인화된 착한 금융을 실현하는 거죠. 초개인화된 착한 금융? 핀테크에서 포용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마케팅 무기가 된다는 건지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존 제1금융권 은행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부족한 프리랜서나 기워커분들의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심파일러라고 부르면서 밀어내죠. 맞습니다. 그런데 AI 기반의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가진 핀테크 기업은 다릅니다. 이 사람의 통신비 납부 내역이나 이커머스 활동 데이터 등을 아주 정교하게 분석해서 이 사람은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을 내어줍니다. 와, 데이터로 숨은 진주를 찾는 거네요. 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착한 금융을 실천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곳은 접근조차 못했던 새로운 거대한 타겟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죠. 야, ESG가 진짜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수익 창출이자 시장 개척 전략이 되는 거네요. 게다가 제9장을 보면 이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에만 갇혀있지 말고 해외의 선진적인 혁신 사례들, 즉 글로벌 벤치마크를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로컬 시장에 맞게 적용하라는 인사이트도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치열한 과정이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인 종착지가 바로 제10장의 지속 가능한 마케팅입니다. 지속 가능성, 정말 중요하죠. 문서에 등장하는 생명력 넘치는 거대한 나무의 이미지를 시청자분들도 함께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CRM 같은 자동화 툴들은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지하 깊숙이 뻗어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튼튼한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살죠. 네, 이 뿌리가 AI라는 아주 매끄럽고 튼튼한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무성한 잎사귀를 피우는데요.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단기적인 고객 획득, 그러니까 오늘 당장 우리 앱을 다운로드한 고객들의 숫자인 거겠죠? 정확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다운로드 수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되고 더 크고 단단하게 장기적인 관계의 가지를 뻗어나가야 합니다. 나무가 계속 자라야 하니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고객과 신뢰를 쌓아 올렸을 때 비로소 맺히는 탐스러운 과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객이 평생 우리 서비스를 쓰며 장기적으로 창출하는 가치, 즉 LTV, 평생 가치의 극대화입니다. 과실이 LTV군요.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평판 리스크나 금융 위기라는 태풍이 한번 불면 그대로 뽑혀버리지만 이렇게 깊은 시스템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벤트를 하고 광고를 때려도 뿌리가 없으면 그냥 한철 장사로 끝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서의 맨 마지막 맺은 말이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논의를 가장 완벽하게 관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 문장의 무게를 꼭 온전히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문장이죠? 기술은 혁신을 만들지만 지속은 관계가 만든다. 데이터와 AI는 이 관계를 구축하는 가장 정교하고 과학적인 다리입니다. 와, 기술은 혁신을 만들지만 지속은 관계가 만든다. 정말 비즈니스의 본질을 단번에 꿰뚫는 명문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 3,000단어가 넘는 긴 대화를 통해 치열하게 언팩해본 AI 시대 핀테크 온라인 마케팅 전체 설계도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내용을 밀도 있게 다뤘죠. 네, 세상이 놀랄만한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과 알고리즘을 개발했더라도 결국 그 기술의 끝단에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라는 인간적인 본질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문화전해를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수많은 예측형 AI 도구들과 데이터 분석 기법들은 그 자체로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맞아요. 도구일 뿐이죠. 네, 그것들은 고객이 우리를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기 위한 과학적인 다리자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그 시스템을 통제하고 신뢰의 울타리를 치는 것은 비즈니스를 이끄는 인간의 몫이자 책임감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뜯어본 이 놀라운 문서는 거대한 설계도의 개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뼈대에 불과합니다. 분석 재료의 맨 마지막 슬라이드인 제15장의 소스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예고가 하나 있는데요. 앞으로 더 깊은 내용이 나오죠? 네, 앞으로 오늘 다룬 각 주제들을 더 깊이 파고드는 세부 챕터별 실전 강연이 계속해서 연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실전 비즈니스 인사이트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무기로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구독을 하셔야겠죠? 네, 바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저희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딱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이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큰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머리를 기분 좋게 떼내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우리 고객의 일거수일투족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 고객이 가장 지갑을 열기 쉬운 최적의 타이밍을 딱 계산해내며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홀리는 광고 문구까지 불과 2초 만에 자동으로 만들어가는 시대가 왔다고 칩시다.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금방 올 것 같은 미래죠. 그렇다면 이 숨막히게 완벽하고 차가운 과학적 마케팅 시스템 속에서 오직 우리 인간만이 고객에게 건넬 수 있는 진실한 신뢰의 마지막 한 조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정말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기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겠죠. 네, 오늘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그 대체 불가능한 한 조각의 마음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